안녕하세요. A원 부동산 남기태입니다. 2002년 집값 어떻게 될까요? 과거를 좀 보고 이전 상황들을 보고 미래를 좀 예측해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영상 한번 준비해 봤고요. 집을 구매하시려는 분들 그리고 파시려는 분들한테 꼭 한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그래프는 작년에 2021년에 IMF에서 발행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그래프를 만들었습니다. IMF에서.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이 글로벌 팬데믹, 즉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이 그래프가 코로나 이후에 급속도로 그 집값이 상승하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굉장히 가파르죠. 이게 언제까지의 조사이냐? 2021년 상반기 4분의 1, 그러니까 상반기 자료거든요. 계속 이제 급격하게 집값이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게 되면은 집값이 이제 몇 년 동안에 얼마나 올랐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요거는 2021년 2분기입니다. 예. 한국이 여기 있고요. 한국은 10% 넘게 집값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집값 안 오른다는 뭐 잃어버린 10년 그리고 버블 경제 때문에 그 부동산이 안 오른다는 일본도 거의 6, 7% 부동산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사람들이 불안하니 안전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금이나 혹은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선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가 좀 불안하게 되니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방법으로서 부동산을 투자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이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정부가 정말 고강도의 그 긴축, 부동산을 옥죄는 정책들을 정말 많이 합니다. 몇 년 동안에. 그 문재인 정부 거의 마지막까지 이 정책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10몇 %가 오른 겁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지가의 상승, 부동산의 상승이 향후 이전 몇 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한번 우리가 예측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investing.com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금리를 통해서 좀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준금리에 대해서 좀 보고 계시는데 요건 investing.com이라는 그 투자 사이트를 좀 참조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은행에 있어서의 현재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2.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요 유럽중앙은행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0%였다가 최근 9월 얼마 전에 0.5로 올렸어요. 요거를. 금리는 계속적으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금리 자체는 미국 연준위의 금리보다 한 번도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금리가. 그럼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한국은행의 금리가 위로 올라갈 것이다. 예, 맞습니다. 위로 올라갑니다. 그럼 현재에 있어서 기준금리대로라면은 현재 이자율 같은 경우가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매에는 장사 없다고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데 주택가격이 과연 오를까요? 이 부분은 답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 같고 향후 1년 동안 떨어질 것이다, 2년 동안 떨어질 것이다, 뭐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연준이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지금 2.5에서 동결을 하겠다 혹은 올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화를 찾는다면 이것은 동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2.5로. 혹은 이게 경기 침체로 가는 국면으로 가고 있어 라고 한다고 해도 이 금리가 내려간다면 우리나라의 집값도 안정화를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뭐 집값 떨어지는 얘기는 뭐 계속 나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이 부분은 참 예상하기 힘든 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연준위의 금리 발표 이 두 부분이 가장 큰 키포인트 같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안정화돼 있고 미국이 침체 국면으로 간다? 그럼 금리는 자연스럽게 안정화를 취할 것이고 안정화로 갈 것이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계속 치솟아 그렇게 되면은 연준위에서도 별 수 없이 이자율을 더 높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 우리나라 같은 이머징 마켓 즉 이런 어떤 그 독립적이지 않은 종속적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금리를 절대적으로 따라갑니다. 결국은 미국의 금리를 바라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라는 부분은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1번. 2번. 주택을 사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좋은 기회십니다. 왜냐하면 매물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자 중심에서 매수자 중심으로 시장이 완전히 역전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시니까 좋으실 거고, 이자가 너무 부담되신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가격을 낮추셔서라도 좀 매매가 이루어질 수 있게 좀 파시는 편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뭐 2년 간다, 3년 간다, 뭐 별로 신빙성이 없는 얘기 같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이목이 집중된 것이 연준이 의장의 입이거든요. 뭐 그 부분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부동산은 예전보다 금리가 많이 높아졌으니 아래로 내려가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급격한 하락이 있으면은 서로 너무 힘드니까 이런 부분이 없기를 좀 바라면서 뭐 영상을 좀 마칠까 합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를 꼭 한번 눌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